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령고등학교 교사 최진규입니다. 지금 수능까지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도 상당히 긴장이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참 여념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수능 시험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국어 영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한 2달 전부터 결정적 TV라는 그 제목으로 유튜브에 강의 영상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강의는 결정적 OX 국어라는 이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 교재가 참 이제 9월 초에 원래는 이제 발간을 목표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도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조금 더 완벽하고 빈틈없이 또 우리 학생들이 유용하게 또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느라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교재 활용에 대한 강의는 이미 2번에 걸쳐 동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고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능을 한 달 반 정도 남짓 남겨놓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특히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막판 역전의 꿈을 이룰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영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시험으로서의 한계, 또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오늘 짧은 시간에 걸쳐서 하나의 팁으로서 우리 고3 학생들, 특히 또 국어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이제 1, 2학년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어 시험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어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 자, 이제 시간. 이렇게 이제 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무형의 실제로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많이 푼 학생이든 또는 국어 지식이 풍부한 학생이라 하더라도요, 국어 시험 이 시간 80분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라면, 또는 이런 계획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면 결국 본 시험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어 시험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8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죠. 80분입니다. 80분. 자, 이제 시간만 제가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국어는 1교시에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모의고사 치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치를 때는 선생님들이 문제지를 조금 일찍 나눠줄 수도 있고, 또 거들 때는 약간 좀 이제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편리도 봐줄 수 있지만은 실제 수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는 거하고는 실제 수능 시간이 조금 더 짧게 느껴지고 또 상당한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잘 해줘야 될 텐데요. 저는 이 80분이라는 시간 중에서요, 문제는 70분까지 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70분까지 풀어야 되느냐 하면요, 나머지 10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요, 5분 정도 있죠. 5분 정도. 이 5분은 우리가 답안을 이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답안에 마킹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은 거의 없잖아요. 다 풀어놓고 답안을 이기하잖아요. 45문항을요. 그랬을 때 답안 이기하는 시간은 한 5분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분이 또 필요합니다. 별도의 5분이. 이 5분은 뭐냐면은 답안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풀어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45문항이라는 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맞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틀린 걸 고르는 경우도 있고,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데 맞은 걸 고르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 번호를 지정을 하고 그 특정 내용에 맞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걸 또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착각들, 이러한 망각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대략 시험을 보면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 네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답안을 했는지 요거를 45문항을 쭉 발문을 읽어가면서 답하고 짚어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5분이라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70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70분. 이 70분이라는 시간. 80분도 적은데 70분, 10분이 빠지니까 이제 70분 내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통상 45문항입니다. 45문항. 자, 45문항이 주어져 있죠. 자, 이 45문항은요. 지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문 독해인데요. 지문 독해가 있습니다. 지문 독해. 이 지문 독해가 가장 어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학생마다 차이가 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한데, 우선 문학 지문이 최근 들어서는 평균적으로 4개 정도 이렇게 지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이 있죠. 독서 지문, 비문학이라고 그러죠. 독서 지문이 3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화작문에도 지문이 있죠. 물론 이제 문학이나 독서처럼 지문이 길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를 갖고 있고, 한 그런 지문들이 평균적으로 화작문에 보면은 4개 정도 지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문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이 지문을 읽는 시간은요, 대개 문학하고 독서는 한 지문당 4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7개잖아요. 7개 곱하기 4분 하면은 4, 7은 28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28분이 소요가 되죠. 그 다음에 화작문 4개는 이건 이제 난이도도 좀 낮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도 좀 짧기 때문에 요거를 읽는 시간은 대개 2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 4, 8분이 소요되겠죠. 그러면 합치면은 이게 몇 분이 됩니까? 이렇게 합치면 36분이라는 그러한 시간, 지문 독해 시간이죠.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지문 독해 시간입니다. 지문 독해 시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죠.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죠. 문제를 푸는 시간은 바로 뭐냐? 요거는 이제 45문항이 있잖아요. 45문항인데, 이 45문항은 구성을 보면은 매일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어떻게 물어보는 겁니까? 이게 뭐뭐뭐뭐 해서 맞는 것은 뭐뭐뭐뭐 해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발문이라고 해야죠. 발문이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보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선지가 있죠. 셋, 넷, 5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된 거예요. 한 문항은. 자, 이것을 발문에서부터 보기를 거쳐서 선지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 요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요것은 1분을 잡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요걸 문제 해결하는데 1분 정도의 시간이다. 그러면은 45문항이니까 발문을 읽고 선택지에서 답을 빼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45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해볼게요. 요거 하고 합해보면은 총 얼마나 걸리냐면 81분이라는 시간이 납니다. 자, 81분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은 80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80분인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이렇게 보면은 81분이에요. 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더 넘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여기서 뭔가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읽는 시간을 줄이든 아니면
발문을 읽고 선택지에서 답을 빼내는 시간을 줄이든 뭔가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는요, 읽는 시간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어는 결국은 독해를 정확히 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읽는 시간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 바로 선택지에서 정답을 빼내는 요 45분에서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45분을 어떻게 줄이는지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우고요. 지우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45문항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발문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마다 발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보기입니다. 보기죠. 보기인데 보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대략 4분의 45문항 중에서 보기가 있는 경우는 대개 한 3분의 1 정도는 보기가 있다. 그러니까 한 45문항, 15문항 정도는 보기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선지가 있습니다. 선지는 대개 이제 5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5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요거를 읽는데 1분이 소요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요. 우선은 물어볼 때 있죠. 발문은 언제나 O와 X로만 물어봅니다. O와 X로만 물어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맞느냐 틀리느냐로만 물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맞느냐 틀리느냐로만 물어보지 않으면 국어는 시험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국어는 주관적인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 이와 같이 흑백으로 물어보지 않으면은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도요, 틀린 것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26문항이었고요. 맞는 것을 고르라는 문항이 19문항이었어요. 이렇게 맞느냐 틀리느냐로만 물어봅니다. 흑백으로만 물어보기 때문에 선택지, 이 선지도 다 뭘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로만 판단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기가 있든 없든 발문을 읽고 여기 1번 선지 있죠? 여기 1번 선지. 1번 선지까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개 20초 정도가 걸립니다. 20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선지를 확인하는데, 요 선지를 확인하는 데는 10초씩이 걸립니다. 10초씩. 이렇게 10초씩이 걸립니다. 10초씩이 걸려서, 예를 들어 1번을까지 해결하는데 20초 걸렸으면 2번까지 해결하는 데는 30초가 걸린다. 3번은 40초, 4번은 50초, 5번까지 하면은 60초. 그래서 1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요. 국어는 절대로 정답이 2개가 없습니다. 정답이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맞느냐 틀리느냐로만 물어봤을 때는요, 1번 선지를 자료나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1번 선지는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과 같은 이와 같은 시험에서는요, 반드시 정답을 구성할 때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정답을 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5문항이니까요. 1번 답은 9개 평균적으로 9개, 2번, 3번, 4번, 5번 대부분 9. 그래서 45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4번이 기분 나쁘다. 이래서 4번 답은 뭐 한 5개 놓고 3번이 좋다. 뭐 숫자가 좋다. 이래서 답은 한 15개 내고,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 수능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평균적으로 아무리 어떤 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요, 뭐 특정 번호에 한 정답이 10개라든지 11개 정도,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번호는 뭐 당연히 이제 7개나 8개 정답이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거의 드문 일이에요.
사실은 거의 9개 정도로 된다. 이렇게 보면은 1번이 정답이 9개고 5번도 정답이 9개라는 의미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예. 그랬을 때 1번이 예를 들어 5를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그 정답이 5가 나왔어요. 5가 나왔는데, 물론 연습할 때는 다 확인해봐야지, 오답까지. 그러나 실전에서는 5라고 물어봤으면 이게 5가 나왔으면 답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5는 없잖아요, 뒤에는. 그러니까 5가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넥스트. 다음 번으로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처럼 이걸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번이 답이 나왔으면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몇 초가 절약됩니까? 40초가 절약이 돼요. 40초가. 이렇게 여기서 시간이 절약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5번이 정답이었다라고 하면은 다 확인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60초가 다 소용이 된 거죠. 다 써먹은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OX로 푼다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하루나 걸리는데 40초다 이런 얘기예요. 40초를 여러분들 20초씩 문항당 다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0초에 풀어야 될 거를 20초씩 다 줄인다고 하면은 초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됩니까? 900초가 되잖아요. 전부. 45문항이라면 900초잖아요. 900초를 분으로 한 사람은 15분이 되는 거예요. 15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15분의 여유가 공짜로 생긴 시간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국어는 문제를 풀면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15분이라는 이 시간이 생겼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더 완벽하게 이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15분이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또 지우겠어요. 80분 중에 이제 15분이라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80분에 풀어야 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얘기할 때는 문제 푸는 시간은 70초 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이 5분은 70초가 아니죠.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70분에 풀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5분은 뭐예요? 답안 이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5분은 뭐예요? 답안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70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15분이라는 시간이 생겼어요. 15분이 생겼어요. 아까 지문을 읽는데 얼마나 그랬어요? 36분이 바로 지문 독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45분. 예, 문제풀이죠? 문제풀인데 이건 지문 읽는 시간은 뺀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합이 81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푸는 과정에서 20초씩 줄여서 15분이라는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빼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66분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66분의 문제를 풀고 나서도 4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이 시간이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 시간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면요, 우리 지문을 읽을 때 특히 여러분들 독서 비문학이죠? 독서 지문 중에서 킬러 지문이 꼭 하나 나오죠? 아주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죠. 저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좀 과학적 지문, 또 과학 쪽의 학생들한테는 이제 인문계 쪽의 지문인데, 이 지문은 사실 꼼꼼하게 읽으면 답이 다 빠지는 그런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킬러 지문 하나에 2분의 시간을 더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을 읽는 데 시간은 뭐예요? 6분이 되는 거예요. 6분. 자, 꼼꼼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답은 잘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학 지문에 지문이 굉장히 긴 게 하나 나오죠. 되게 고전서설이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 이쪽이 거쳐서 나오잖아요. 읽는 데만도 시간이 몇 분씩 걸리잖아요. 이 지문도 좀 편안하게 여유를 갖고 읽어라 해서 이 지문도 2분을 더 주면 6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여유있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읽고 정답은요, 국어의 답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킬러 지문들에게 더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문제집도 수십 권씩 풀어보고 뭐 EBS 교재도 많이 풀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별걸 다 했는데도 안 되는 학생.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 수능에 가면은 점수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수험장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나 요령이나 이런 원리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출간하는 결정적 OX 국어 이 책에 다 나와요. 아주 단권입니다. 그리고 200쪽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분량이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열흘에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열흘 동안 보고 그 다음에 이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실제 수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어떻게 해도 점수가 안 나왔고 어떤 식으로 해도 참 국어는 피곤하고 어려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아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특히 고3 학생들은 지금 이 방법으로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점수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재도 많이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치워버리고 이 방식대로 지금 준비하라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은 이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방법을 지금까지 몰랐는지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은 방식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책도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의 그러한 점수를 반드시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번에 출간한 결정적 OX 국어 여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그런 그 고민들을 담아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봤다 그러면은 국어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주변의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정적 OX 국어는요, 여러분들의 국어로 인한 고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풀어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선생님도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까지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고3 학생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원하는 그런 성적 얻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3 수험생 화이팅!